안녕하세요. 중고생들을 위한 매스매티카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패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잘 보기 힘든 이 매스매티카만의 꽃, 거의 뭐 이때까지 한 기초 시리즈 중에 지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리스트에서 원소를 이렇게 뽑을 때 조건을 줘서 원소를 뽑을 때 지난번에 select라는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select라고 이렇게 치시고 그다음에 그 리스트 관심 있는 리스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는 이제 순서상이 원소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순서상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Z로 시작하는 이런 순서상, 즉 얘도 Z로 시작하고 얘도 Z로 시작하고 얘는 X니까 아니고 Z 시작하고 Z 시작하고 Z 시작하고 이런 걸 뽑으려면 이렇게 first 하고 그다음에 슬롯 쓰시고 등호 Z 이렇게 하시면 뽑을 수 있습니다. select를 사용해서 이렇게 원소 값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정해 줘서 select를 사용해서 이제 뽑을 수도 있고 또 case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제 패턴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것을 사용해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어 cases죠. case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cases를 사용해서 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형식은 이 select랑 비슷합니다. select도 보면 select 쓰고 이제 그 리스트 관심 있는 리스트를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쓰는 거죠. 그 옆에 콤마 찍고 조건을 쓰는데 cases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cases라고 적으시고 스퀘어 브래켓 여시고 그다음에 리스트 적고 콤마 찍고 그다음에 조건으로서 패턴이 들어갑니다. 패턴. 그래서 결국 이 리스트 안에서 여기 패턴에 해당하는 것에 생김새가 똑같은 것들은 뽑아 주세요. 뭐 크게 보면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그 패턴을 어떻게 쓰는지 조금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뭐 패턴이랄 것도 없지만은 일단 cases 적어 놓고 리스트가 여기 아까 위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 긴 리스트. 이 중에 콤마 찍었죠. 이 패턴이 생긴 모양이 요렇게 스퀘어 브래켓 커리 브래켓 있고 안에 Z가 들어갔고 요거 그 커리 브래켓 닫고 생긴 모양이 얘랑 똑같은 거를 주세요. 자 얘랑 똑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얘는 아니죠. 얘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원소가 최소한 두 개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는 아예 Z도 없고 그래서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얘 원소 Z 하나만 있는 거 얘를 뽑아 줘야 됩니다. 자 뽑았죠.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리스트입니다. 계속 똑같은 리스트 당분간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순서쌍들 중에서 이 원소가 어떤 거냐? 원소가 일단 Z로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이 밑줄 이 blank라고 합니다. blank인 것을 뽑아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블랭크를 밑줄을 하나만 꺼 놓으면 이 자리에 뭐 아무거나 올 수 있습니다. 뭐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안 되고 뭔가 오기는 와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는 와야 되는데 아무거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못 오고 원소가 하나만 와야 됩니다. 그게 이 블랭크의 의미입니다. 즉 이 순서쌍들 중에서 Z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뭐 하나 있는 거. 즉 총 원소는 두 개인데 처음 시작은 Z로 해라. 고런 원소를 그런 순서상을 뽑아 주세요. 이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표시 하나 써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소의 자리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런데 특정한 원소가 아니라 이렇게 Z처럼 특정한 원소가 아니라 아무거나, 아무거나. 자 그런 거 볼까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거 봅시다. Z죠. Z로 시작하고 그 옆에 뭐가 하나 왔죠. 아무거나 3 이라는 게 왔죠. 그래서 이거 오케이입니다. 이거 하나 뽑고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 Z 옆에 4가 왔죠. 오케이. 그다음에 아예 Z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되고 요거는 Z 옆에 어 2가 있어서 되긴 되겠는데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제가 요거 블랭크 하나는 원소가 하나만 와야 된다 그랬죠. 하나 오고 바로 이거 닫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소가 두 개가 오기 때문에 얘는 탈락, 탈락. 얘는 아예 옆에 원소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탈락. 얘는 원소가 두 개 되기 때문에 선택. 즉 Z로 시작하는데 총 원소가 두 개인 순서쌍을 뽑아 주세요. 이 말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Z3 나오고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고 예 맞습니다. 좀 약간 감이 잡히십니까?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요 해석은 뭐 제가 말로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 중에서 뭐를 뽑는데 무엇을 뽑느냐? 이 순서상 안에 아무거나가 처음에 들어가고, 그치만 원소는 꼭 하나 있어야 되고, 무슨 원소든지 없으면 안 되고, 또 아무거나가 그 옆에 들어간다. 총 개수가 2개인 원소를 뽑아라, 이게 이 말입니다. 안에 뭐 A가 들었든 B가 들었든 무슨 양이 들었든 존니가 들었든 제니가 들었든 총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것은 무조건 뽑아줘.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거 원소 2개죠. 두 번째 거 원소 2개, 얘도 2개, 얘는 3개니까 탈락, 얘는 하나니까 탈락, 얘는 2개니까 오케이. 자, 시켜보겠습니다. 뽑았죠. 전부 다 총 원소가 2개 되는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을 매칭을 시키면 얘랑 어떻게 보면 요 2개 있는 거랑 패턴이 같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하셔서 뽑아주는 게 바로 이 패런 매칭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뭔가를 뽑아주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준 게 케이시스라는 명령이고, 자, 근데 뭐 패런은 이 케이시스 말고도 다른 거랑도 같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제 점점 한 번씩 좀 더 감을 익혀 나갑시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리스트가 있고 이 괄호 안에 하나만 있다. 아무거나 하나만 있는 거. 즉 원소가 뭐 A가 되든 B가 되든 Z가 되든 뭐 존니가 되든 제니가 되든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요 리스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얘는 2개 있어서 안 되고 2개 안 되고 2개 안 되고 3개 안 되고 하나, 얘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같은 거고 아무거나가 3개나 있습니다. 원소가 3개만 무조건 뭐 무슨 원소가 되든지 안에 원소가 3개만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건 2개니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3개니까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요것만 이제 뽑아 주는 거죠. 맞죠? 자, 이번 건을 한번 볼까요? 이번 건도 리스트는 같고 처음은 아무거나 와도 되는데 그다음 원소는 처음은 아무거나 와도 되는데 뭐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고 2개는 안 되고 없는 것도 안 되고 처음 원소가 하나인데 아무거나 와도 되고 두 번째는 4가 꼭 와야 된다. 4.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에는 두 번째 3이 와서 안 되고 얘는 두 번째 4 오케이. 얘는 4가 안 오니까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자, 해보겠습니다. 딱 뽑았죠 그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은 아니지만 자, 이 리스트 중에 안에 4가 있는 걸 뽑아주세요. 근데 원소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는 요 Z인데 Z는 4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공집합입니다. 아무것도 못 뽑습니다. 답 없다. 안에 없다. nothing. 자, 밑줄 하나짜리 블랭크를 했습니다. 이제 밑줄 2개짜리 블랭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줄 하나짜리는 원소 하나를 나타냅니다. 아무거나 와도 되고 어떤 것이든지 와도 되는데 원소가 하나여야만 한다. 없어도 안 되고 2개여도 안 되고 하나만 only one 하나여야만 하는데 이 밑줄 2개짜리는 하나도 괜찮고 2개도 괜찮고 뭐 100개도 괜찮고 하나 이상이면 무조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은 안 됩니다. 원소가 없으면 안 되고 그 자리에 꼭 최소한 원소가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밑줄 2개의 의미입니다. two blanks죠. 자, 볼까요? 리스트 같습니다. 리스트 같고 이번에는 어떤 걸 뽑느냐? Z로 시작하되 그 옆에는 이 밑줄 2개가 오는 거. 즉 원소가 하나든 2개든 상관없는데 뭔가는 있어야 됩니다. 이 옆에. 그렇다는 말은 이 Z 그다음에 콤마 찍고 뭐 하나가 와도 되고 총 원소가 2개인 것도 괜찮고 Z 다음에 총 원소가 3개인 것도 괜찮죠. 왜? 이 블랭크에 2개가 왔으니까. 4개인 것도 괜찮고. 근데 여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Z 말고 뭔가 옆에 하나가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이거는 되고 최소한 하나 되죠. Z 옆에 최소한 하나 되고 최소한 하나 이 Z가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얘는 2개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저 밑줄 2개가 원소 하나 이상까지 테이크케어를 해주니까 이거는 Z 하나밖에 없어 옆에 뭔가가 필요한데 없어서 안 되고 결국 이걸 다시 말하면 Z로 이 순서상은 Z로 시작하고 그 옆에 원소가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한다 요 말입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맞죠? 2개짜리 뽑고 3개짜리 뽑고 Z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 자, 그걸 이제 하나짜리랑 비교해보면 아까 앞에 했는데 하나짜리는 옆에 딱 하나만 와야 됩니다. 옆에 딱 하나만. 그 Z로 시작하고 옆에 하나만 오는 것은
요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 3개짜리는 안 되죠. 옆에 2개가 오는 것은 안 되는 것. Z 옆에 2개 오는 건 안 되는 거.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아까 이거 하나만 적었을 때는 딱 원소가 하나인 것만 뽑아 줬었는데 여기 지금 이 밑줄 2개만 떵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뽑아 주느냐? 얘는 하나짜리도 뽑아 주고 2개짜리도 뽑아 주고 3개짜리도 뽑아 주고 그러니까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뽑아 줍니다. 없지만 않으면 다 뽑아 줍니다. 자 볼까요? 결국 이 리스트랑 똑같죠? 이렇게 하면. 이 리스트랑 얘랑 똑같습니다. 왜? 얘가 다 뽑아 주니까. 하나 이상이면 다 뽑아 주니까. 그런 반면 요렇게 하나짜리 밑줄은 하나로만 된 원소 얘만 뽑아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아까 리스트 똑같고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짜리 원소가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최소한 하나짜리 원소. 2개가 와도 상관없고 3개가 와도 상관없고 근데 최소한 하나 즉 총 원소가 2개 이상인 모든 것은 뽑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맞죠? 모든 게 다 총 원소가 2개 이상이죠. 이 점점 패턴에 대한 감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까요? 이번에는 똑같은 리스트고 처음은 하나의 원소, 마지막도 하나의 원소. 근데 그 중간에는 최소한 하나가 와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일까? 최소한 원소가 3개인 것은 다 뽑아 주세요. 이 말이죠. 2개는 안 되고. 자, Z21 3개짜리 뽑았습니다. 그게 밑줄 2개짜리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밑줄 3개짜리가 있습니다. 밑줄 3개짜리. 이 밑줄 3개짜리는 하나도 되고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100개도 되고 무한대로 되는데 없는 것도 됩니다. 아예 없어도 괜찮습니다. 밑줄 3개짜리는. 없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경우 아까 했었는데 Z로 끝나고 앞에 원소가 하나 있는 것들 즉 얘 또는 뭐 이게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하나밖에 없죠. Z로 끝나는 애는 얘 하나밖에 없고 앞에 하나만 있는 애는 얘밖에 없죠. 얘는 Z로 어떻게 보면 뭐 시작도 하고 끝이 되지만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렇게 2개짜리 써 줘도 안 됩니다.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개짜리 써 줘도 ZZ만 뽑아낼 겁니다. 그쵸? 그쵸? 왜? Z로 끝나고 앞에 뭔가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3개짜리를 쓰면 밑줄 3개짜리를 딱 쓰면 Z로 끝나되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하나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whatever. 이게 이 3개짜리의 매력입니다. 3개짜리는 없어도 쿨, 있어도 쿨.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요거는 조건 만족하니까 Z로 끝나고 앞에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니까 이건 당연히 조건을 만족하죠. 이거는 Z로 끝나고 앞에 아무것도 없죠? 없어도 되니까 요것도 조건을 만족합니다. 다른 애들은 안 그렇고 왜? Z로 안 끝나니까. 자 시작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이 3블랭크스의 이 매력입니다.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제 그 옆에 원소가 없어도 괜찮다. 그런 것도 뽑아줘. 이런 말입니다. 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그럼 아예 안 적어주면 되지요. 근데 이렇게 적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안 적어주면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뭐가 생겼을 때는 못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양한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로 Z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오든지 말든지 오면 뭐 와도 뽑고 안 와도 뽑고 근데 무조건 시작은 Z로 해. 이 말은 여기서 Z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해당됩니다.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심지어 얘도. 왜? 얘는 Z로 끝나지만 또 다르게 보면 Z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 Z 페스티벌 Z가 많기 때문에 다 괜찮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맞죠. Z로 시작하는 모든 것은 다 뽑아주죠. 그래서 3블랭크의 용법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랭크들만 있는데 처음에 원소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고 마지막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중간은 이게 3개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원소가 2개인 건 다 뽑아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왜 중간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이제 2개를 썼으니까 최소한 원소가 3개 이상이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개짜리만 뽑아줄 겁니다. 저희들 더 많은 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뭐 이거는 어찌 보면 아까 한 거랑 비슷한데 이 리스트 중에서 중간에는 무조건 Z가 와야 됩니다.
중간에 무조건 Z가 오는데 왼쪽에는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무엇이든지 오른쪽에도 뭐 어떤 거든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결국 이 말은 이게 아주 이거는 거의 Z가 포함된 모든 것은 다 뽑아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볼까요? 맞죠?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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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요거 X 요거 빼고 다 뽑아줬습니다. 왜? Z만 있으면 그 옆에 뭐 와도 되고 말아도 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Z만 들어간 것들은 다 뽑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 패턴을 사용하시면 이 select 할 때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이 초이스들이 많아집니다. 이 패턴을 사용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뭐 select는 어떻게 보면 함수 값을 딱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수학적인 그 이런 공식이나 이런 거에 맞아떨어져야 되는 경우만 뽑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니면 아주 그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다 길게 만든다든지 패턴은 이 생긴 꼴을 보고 뽑기 때문에 그럼 뭐 값도 가능하고 그래서 더 아주 그 flexible합니다. flexible하고 이게 아주 powerful합니다 이게. 근데 그 반면 한 가지 딱 단점은 요것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셔야지 아니면 뭐 이상한 걸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질수록 패턴을 쓰실 때는 조금씩 조심을 하셔서 작은 것부터 늘려가셔서 내가 뽑는 패턴이 맞는 패턴인지 왜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보기에는 그런 패턴 같은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또 그게 또 다른 패턴에 매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 쓰실 때 뭐 지금 저희들 수준에서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셀렉트는 이렇게 깨끗하게 딱 함수 값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제 값을 비교를 해 보면 되는데 패턴은 생긴 모양이기 때문에 뭐 값도 되지만 생긴 모양을 먼저 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recognize 뭐 하지 못하는 이런 모양새를 패턴이 뽑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패턴에 조금 더 이제 패턴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패턴에 이때까지는 그냥 밑줄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찍 그었었는데 블랭크만 했는데 이제 그 블랭크에다가 이름을 달아주겠습니다. 이름을 다는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블랭크 앞에 X, 요거는 패턴 X야. X 블랭크야. 그냥 뭐 X다. 뭐 두 개짜리 뭐 X 붙여도 되고 뭐 Y 붙여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바로 앞에다 이렇게 이름을 떡하니 이렇게 하나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이게 그냥 붙이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안 붙이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 경우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리스트 위에랑 같고 패턴인데 원소 하나짜리, 원소 하나짜리 즉 총 두 개의 원소를 뽑아 주세요. 뽑아 봅시다. 뽑았죠. 총 원소 두 개짜리. 똑같이 하되 이제 패턴 앞에 이름을 A라고 붙여 줬습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원소에 A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도 뭐 무조건 하나짜리면 된다. 그런데 이제 두 원소를 뽑는데 A라는 이름을 붙인 거랑 옆에도 또 A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같아야 됩니다. 이게 패턴의 아주 그 이름 붙인 데 묘미입니다, 묘미. 이제는 아무거나 뽑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뽑았는데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같아야만 합니다. 왜? 이름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 이름 같은 건 얘밖에 없죠. Z, Z. 뭐 이름이 같다기보다도 패턴으로 이렇게 매칭돼서 Z라는 걸 원소가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것도 두 번째 원소도 똑같은 애가 나온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용도도 있고. 자, 이제 이름을 사용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감이 조금씩 오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경우 리스트를 제가 1, 1이라고 하나 더 집어넣었는데 얘도 왼쪽과 오른쪽이 같죠? 같으니까 이 패턴을 사용하면 같이 뽑아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 주면 뭐 물론 모든 두 개짜리는 다 뽑아줘야 되고 이름을 만약에 바꾸면 어, B 이런 식으로 바꾸면 또 모든 두 개짜리 왜 전혀 이름과의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같은 이름이 왔다 이러면 같은 것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을 뽑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시면 이제 패턴에다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조건을 달아줄 텐데 그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리스트는 이렇게 A2, 뭐 A4, A,4, A,7 기타 등등 쭉 있고
그다음에 제가 A를 괜히 썼네요. 위에서는 A를 이름을 사용했는데 여기는 지금 원소입니다. 변수인데 원소로 사용됐습니다. 이 케이스인데 이 리스트 중에서 A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블랭크로 끝나는, 즉 원소가 A로 시작하고 총 원소가 2개인 것을 다 뽑아주세요. X가 이름이 있든 말든 이 경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A로 시작하고 원소가 두 개인 거, 뭐 A, 2, A, 4, A, 7 이거 다 뽑았죠. 그러면 이제 이름 자리에 이 블랭크 자리에 오는 게 여기는 뭐 2고 블랭크 자리에 오는 게 4고 블랭크 자리에 오는 게 7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다 조건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느냐? 쭉 그대로 써주시고 뭐 이 뽑는 것까지 그대로 써주시고 그 옆에다가 슬래시 치고 세마이콜론 딱 찍습니다. 이게 해석을 하자면 이 관계 부사 where 이 말이랑 비슷합니다. 이게 패턴이 하는데 where 거기 어떤 데인지 요곳의 패턴, 요 패턴을 뽑는데 그 패턴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결국 A 옆에 오는 이 블랭크는 X라 이름 붙인 이 원소는 3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딱 붙여줍니다. 자, 요 위에서 뽑았는데 3보다 큰 애는 A, 4, A, 7밖에 없죠. 두 번째 원소가. 그래서 이번에는 실행을 시키면 제일 앞에 A,2는 빼고 A, 4, A, 7만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 엄청 파워풀하죠, 이거. 이거 정말 파워풀합니다. 왜? 이 패턴 하나 가지고 비슷한 모양 거 뽑기도 뽑고 그 값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값을 가지고 조건을 따라서 한 번 더 셀렉트를, 필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참 이게 오묘한 겁니다. 이 패턴이 앞으로 자주 쓰실 겁니다. 패턴.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턴 쓰실 때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레코그나이즈 하지 못하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조건을 이제 요렇게 슬래시 치고 세마이콜론 치고 여기 조건을 달아주면 이렇게 조건에 맞는 패턴 매칭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 요 오른쪽에 있는 저희들이 배웠던 그 조건 그 판단이랑 true false statement랑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판단문 테스팅문이랑 같습니다. 이 경우 true false가 나중엔 답이겠죠. x가 요게 부합되는 거 true 내는 것만 보여줘 이 말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웠던 even q x 적어 놓으면 x가 짝수인 것만 보여줘. 자, 이번에 치면 이제 짝수인 거는 4밖에 없겠네요. 2도 있구나. 제 앞에. 이렇게 2 있고 4 있고 이런 식으로 뽑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또 이렇게 더 복잡하게 뭐 and or 넣어서 x가 짝수인데 3보다 큰 거 보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컨디션 넣는 거 알아봤는데 조금 더 해봅시다. 컨디션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숫자로 된 리스트가 있습니다. 안에 순서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리스트. 뭐 제가 지금 순서상을 많이 쓰는데 이게 꼭 이럴 필요는 없고 뭐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써놓고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원소가 2개인 것. 그렇죠. 이게 뭐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뽑아주죠. 1, 3 원소가 2개인 거 전부 다 뽑아주는데 이게 다를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원소랑 두 번째 원소랑 다를 필요가 없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치면 다른데 A, B 이렇게 딱 쳐놓으면 이렇게 얘도 뽑아주지 않습니까? 이거 왜 뽑아주느냐? 뭐 A랑 B랑 같거나 다르다는 말을 안 해놨기 때문에 A, B 이렇게 이름은 달라도 뽑아줍니다. 그러나 이걸 A로 고쳤다. 그러면 같은 것만 뽑아줍니다. 왜? 이제는 A랑 A랑 그 옆에 있는 것도 같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요거 이해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거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A, B로 복귀시키고 치면 이제 원소가 2개 있는 거 무조건 뽑아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는 원소가 2개가 있는데 아까처럼 딱 2개가 있는 걸 뽑는데 그 원소들의 합이 4인 것만 뽑아주세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위에랑 뭐 같은 맥락인데 약간 더 수준이 높아진 것 같죠, 살짝. 괜히 보기에. 자, 모든 원소가 2개 있는 것들 중에 합이 4인 것은 이 첫 번째 원소 이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순서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아주고. 그 다음에도 뭐 비슷한데 얘는 지금 제가 블랭크를 2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있을 때는 이제 하나 이상의 원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이게 뭐를 택한지 봅시다. 원소가 최소한 두 개인 건 다 주세요. 최소한 두 개인 거는 13, 13과 14, 21 그다음에 얘도 되죠. 왜? 원소가 세 개니까. 최소한 두 개라고 그랬으니까 세 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데 이제 컨디션이 A 플러스 B는 4가 됩니다. 요 B는 두 개의 원소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거 두 개를 뽑아 줍니다. 왜? 얘도 합이 4가 되고 얘도 총합이 4가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얘는 이제 뭐 최소한 원소가 두 개 되는 것을 뽑아 주는데 처음 원소는 무조건 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패턴에 이름을 쓰면 이렇게 조건을 달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 처음 원소는 이어야만 한다 이런 식이고. 자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는 패턴에 매칭하는 원소를 뽑는 일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뽑고 나서 뽑은 거는 딴 걸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실컷 뽑았는데 뭐 뽑는 게 나의 목적은 사실 맞죠. 일단은 뽑고 그다음에는 바꾸고 싶다. 그걸 replacement 바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 패턴을 사용해서.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숫자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 이 경우는 두 개의 최소한 원소가 최소한 원소가 두 개가 아니라 원소가 두 개인 순서상만 구하는데 처음 시작이 1로 하는 것만 보여주세요. 즉 1,3, 1,4 이 말이겠죠. 이걸 뽑겠죠. 얘는 안 되고 왜?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1,3, 1,4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A 패턴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원소, B 패턴에 해당하는 게 두 번째 원소 이렇죠. 그런데 이렇게 뽑았는데 그 리스트에서 지금 여기까지 하면 그대로 뽑았습니다. 요까지 지금 똑같습니다. 위에랑 여기까지. 그 뽑은 곳을 이렇게 화살표 이게 그 빼기 표시 그다음에 요렇게 각 이게 어떻게 쓰냐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화살표 쓰실 때는 요거 빼기하고 요거 괄호 이게 무슨 괄호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 괄호 이 꺾여진 요 삼각형이 약간 오른쪽으로 돼 있는 듯한 이 괄호 쓰시면 여기 나오는 요게 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요 화살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제가 쓴 건 지금 텍스트 필드에서 써서 그런데 이제 계산 필드로 올라가서 한번 잠시 써 볼게요. 계산 필드 하나 만들어서 마이너스 찍고 요렇게 찍고 스페이스 누르면 요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 자동적으로 해 주니까 뭐 괜히 찾아서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우고 그 계산 필드도 지울게요. 자 됐고 하여간 여기까지는 지금 위에서 했습니다. 위에서 해서 뽑은 얘 두 개를 이제는 바꿉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각자 1,3은 1 더하기 3 나누기 파이라고 하고 그게 첫 번째 원소. 그다음 거는 파이 곱하기 3. 3이 B가 3에 해당되죠. 요렇게 바꿔줘. 요렇게 뭐 심하게 더 꼬우면 더 꼬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이제 이름을 사용하여서 딴 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꼭 이 이름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100을 넣으면 전부 다 100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뭐 존니를 넣으면 전부 다 존니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딱 바뀝니다. 자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앞에 원소는 무조건 A 곱하기 뭐 존니 두 번째 거는 B 곱하기 제니. 자 이렇게 하면 자 나왔죠. 답이 나왔죠. 1,3은 1에다가 존니를 곱하면 그냥 뭐 1은 안 써주고 바로 존니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3이 B니까 B에다가 제니를 곱하면 3제니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1,4는 1존니 4제니 요런 식으로 replacement가 됩니다. 이게 뽑아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번 할 일을 한 번에 그냥 딱 날려주는 거죠. 이런 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여러모로.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아 그럼 맨날 리스트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왜 그런 뭐 뽑았다 뭐 바꿨다 지웠다 뭐 순서 바꿨다 이런 일들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작은 것들의 콤비네이션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일들을 별 뭐 작지도 않지만 이런 일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더 큰 일들을 하실 때 이게 다 이렇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뭐 지금 언뜻 생각하시기에는 더 큰 일에는 이렇게 자잘한 뭐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나
예, 당연합니다. 예, 이게 논리적인 아주 그 베이직한 유닛이기 때문에 이것의 콤비네이션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스매티카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사실 이게 하이 레벨 랭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뭐 수준이 높아서 하이 레벨이란 말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류의 명령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아주 기계적인 단순한 뭐 1이 2 보다 크면 요로 가 절로 가 이런 식의 그 아주 그 펀다멘털한 이런 조건문들은 많이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웬만한 베이직이 되는 이 논리적인 유닛은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어야지 나중에 그것을 여러 개를 섞어서 큰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좀 더 나아가서 무슨 매지컬한 그런 명령어가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걸 한꺼번에 뻥 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뭐 비슷하게는 해 주겠죠, 조금씩.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조금 더 이제 기다리셨다가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머신러닝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엄청나게 똑똑해졌을 때 그때 "야" 뭐 예를 들어서 존 니디투야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싶은데 이런 것 좀 해 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서 갖다 주겠죠. 근데 그전까지는 이렇게 직접 이런 모든 명령어들이 쓰임새와 어떻게 된다는 것들을 특히 논리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저도 처음에 이걸 배울 때 책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뭐 물론 동영상이 책보다 좋다는 소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주 에센스로 바로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저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자, 존니 제니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것까지 되었고 요것은 그거 다시 한 번 더 써 주는 거죠. 이렇게 뭐 여기는 지금 A가 1이라는 조건에 딱 맞는 거를 이렇게 리플레이스먼트를 했는데 조건에 안 맞고 그냥 뽑은 케이스 매칭되는 것들은 패턴 매칭되는 것들은 무조건 다 바꿔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치시면 요렇게 나오죠. 13, 14, 21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이거는 무조건 뭐로 또 딴 거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그럼 무조건 이렇게 바꿔 줍니다. 뭐 여기 조건 주실 필요도 없이 나온 거는 무조건 바꿔라. 이게 또 되는 거고. 리플레이스먼트로. 자,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패턴 이름이 있는 것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름 없는 얘도 이름이 없는 게 이렇게 특정한 원소 1 이라고 적어 줬죠. 이게 뭐 특정한 값이기도 하지만 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는 100 으로 바꿔라. 이 말이 됩니다 이게 또. 왜냐 그게 패턴입니다 패턴. 1이 100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는 100 으로 바꿔라.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건 그냥 B로 바꾸고 B란 말은 자기가 그냥 구한 거 그때마다 구한 거 두 개짜리 원소에서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맞죠? 이게 원래 1,3이었는데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100 으로 바꾸고 두 번째 자리는 뭐 있는 그대로 B니까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근데 뭐 그렇게 말하기가 좀 이상한 게 1을 100 으로 바꾼다는 말이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걸 구한 1이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걸 구한 것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는 100 으로 바꿔 주세요. 뭐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닭이 먼저냐 뭐 그 달걀이 먼저냐 이런 소리 비슷하게. 어찌 됐든 이렇게 바꾸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예. 이 감이 오시죠 이거? 지금 많이 해 봤는데. 자, 이렇게 이게 케이시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꾸거나 뭐 이런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게 한 가지 예고 이 패턴을 사용하시면 케이시스 말고도 많은 곳에서 이렇게 리플레이스먼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리스트가 처음에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뭘 하나 적어 줘야 됩니다. 슬래시 찍고 그다음에 점 딱 찍으면 여기는 케이시스에서는 그런 거 안 했죠. 슬래시 찍고 점 안 찍고 했는데 이제 그건 뭐 케이시스의 특별한 경우고 여기는 이제 리스트가 있으면 그 옆에 이제 내가 바꿔 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슬래시 점을 딱 찍습니다. 이게 '아 나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할 거야.' 그게 이 말입니다. 리스트한테 이제 알려 주는 거다. "얘야 리스트야. 나는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건데 이 경우 무엇을 할 거냐? 1 이라는 것은 100 으로 바꿔 줘."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요거 한 칸
띄우십시오. 이 점 찍고 한 칸 띄우십시오. 아니면 이게 소수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띄우는 게 항상 안전합니다. 문자의 경우는 뭐 띄우는 게 항상 안전합니다. 아니면 이게 소수점 비슷하게 이렇게 인식을 해서 문자의 경우는 아마 괜찮을 겁니다. 안 띄워도. 자, 해 보겠습니다. 지금 1이 100이 됐죠. 제가 그 왜 띄우라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붙여버리면 한 칸 붙여버리면 이게 0.1로 이상하게 인식을 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칸을 띄워 주셔야지 2를 100으로 이제 옮깁니다. 한 칸 안 띄우시려면 이렇게 괄호 치셔도 되고, 괄호 이렇게 치시고, 괄호 치면 뭐 자연히 지가 알아서 띄우는데, 그죠? 괄호 치셔도 되고, 이런 거 이제 초보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죠.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웬만해서는 다 됩니다. 매스매티카가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많은 경우에는 똑똑할 겁니다. 잘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을 100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2도 100으로 바꿔줘. 1 또는 2를 100으로 바꿔라. 이렇게 vertical line 하나를 딱 쓰시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둘 다 100으로 바꿔줘.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어 두 번 쓸 필요 없이 한 번만에 1, 2를 100으로 바꿉니다. 자, 그런 것만 되느냐? 이번에 이제 펑션 같이 생긴 거죠. 펑션이죠. 펑션 안에 아르규먼트 L 들어가 있고 O 들어가 있고 8 들어가 있고 뭐 어떤 거는 펑션이 F 펑션이 아니고 G 펑션이고 G of 7 그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데 어떤 걸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느냐? 일단 F로 시작하고 일단 그다음에 스퀘어 브래킷이 있고 그다음에 원소 아무거나 와도 된다. 그렇지만 하나는 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요 스퀘어 브래킷 닫고 그런 모든 것들은 존니라고 바꿔줘. 즉 F로 시작하는 모든 함수 이곳에서는 존니라고 바꿔주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다 바꿨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변수가 2개다. 이러면 요거는 존니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왜? 여기는 원소가 하나가 와야 되기 때문에 2개는 못 오기 때문에. 자, 안 되죠. 얘는 안 바꿔주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뭐 똑같습니다. 위에서는 그냥 블랭크 이름이 없는 블랭크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름을 달아주고 블랭크인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 이름 그대로 그 블랭크 안에 들어있는 그것으로 아르규먼트로 바꿔줘. 다른 말로 하면 F1 같은 경우는 그냥 1이라고 써주고 F5는 그냥 5라고 써주고 F 다 떼고 그런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원소를 이제 끄집어내서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이게 replacement입니다. 이 리스트에서 그렇죠? 이번에는 똑같은데 이 펑션 헤드 펑션의 이름 F를 바꿔라 H로 그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밌는 거 하나 해볼까요? 여기 사인 치시고 사인 함수인데 사인 함수는 코사인으로 바꿔라 예를 들어서 되죠. 재밌죠 이거. 이 파워풀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상복귀 시키고 얘도 원상복귀 자 그런 식으로 뭐 헤드도 바꿀 수 있고 밸류도 바꿀 수 있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거 웬만한 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하시면 심지어 나는 F of function 다 싫어요. F로 시작하는 펑션 다 싫어요.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No problem, nothing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F 다 지워졌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nothing을 치시면. 그리고 여기는 F나 G나 둘 다 F도 바꾸고 G도 바꾸고 둘 다 제니라고 바꿔라. 제니라는 펑션으로 다 대체를 하거라. 모든 것이 이제 제니가 됐습니다. 4는 안 되죠. 왜? 펑션이 아니니까. 요거랑 패턴이 매칭이 안 되니까. 뿐만 아니라 F는 존니로 바꾸고 G는 제니로 바꾸고 싶어요. No problem. 요걸 리스트로 만들어서 두 조건을 같이 콤마 찍어서 써주면 됩니다. 보이시죠? F는 존니로 바꾸는 거, 콤마 G는 제니로 바꾸는 거. 해볼까요? 이제 존니 펑션이나 제니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두 조건을 같이 써줬기 때문에 그게 바로 replacement입니다. 이것도 뭐 again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F 펑션은 전부 다 sin 펑션으로 바꿔주세요. 그 안에 아르규먼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름을
이름 적는 게 참 소중합니다. 이름이 있기에 특정한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 이름이 없었다. 이름이 없으면 전부 다 sin x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쵸? sin x 뭐 어떻게 할 그게 없으니까. 이게 sin x인데 이게 요것도 블랭크로 하지 않습니까? 블랭크끼리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블랭크로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적어 줬을 때 비로소 얘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그 1 고유한 이름을 가졌던 1이 1로 들어오고 5가 5로 들어오고 패턴이 매칭한 후에 그쵸? 자 요것도 마찬가지 조건 달아줄 수 있습니다. 요거 슬래시 세마이콜론 해서 자 순서 잘 보세요. 요거 있고 이제 뭐 바꾸고 싶은 거에 조건을 달아주고 그걸 이제 뭐로 바꾸는지 결과물 자 해 보겠습니다. 3보다 큰 애들 즉 F가 3보다 큰 애들이 5, 8이지 않습니까? 걔만 사인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냥 F1이라고 가만히 내비두고 그런 말이죠. 자 이것은 지금 그 여기 안에 그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 리플레이스먼트를 합니다. 두 종류의. 그 두 종류인데 조건이 사실 조건이 두 개입니다, 이 경우는. F F를 사인으로 바꾸는데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sin x로 바꾸고 그거보다 작으면 cosine x로 바꿔라. 요렇게 입맛에 따라. 자 됐고 좀 더 뭐 트리키한 여러 가지 익스프레션들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No problem. 이번에는 그 조건이 뭐냐? f of x를 바꾸고 싶은데 그 x가 프라임 넘버인 것만 sine으로 바꿔줘.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프라임 넘버가 뭐 5밖에 없죠. 7도 되네요. 아 7은 근데 f가 아니라 g죠.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f of 5 요거는 sin of 5로 바꿨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에서 슬래시 점 찍고 패턴 즉 패턴에서 이제 화살표 끊고 new 원소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더 발전시키면 뭐 같은 말인데 expression 어떤 뭐 무엇 같은 뭐 리스트가 될 필요도 없이 아무 expression이나 이렇게 적어 두시고 슬래시 닷 찍으시고 뭐를 치시고 그걸 왼쪽 LHS left hand side를 오른쪽 right hand side로 바꿔줍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게 패턴입니다. 이게 리스트 또는 케이시스나 뭐 리스트 말고도 별의별 곳에 다 쓸 수 있는 그 일반적인 매스매티카의 그 사용 방법입니다. 패턴의 사용 방법. 자 보겠습니다. 여기 저희들 2차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그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데 여기 왼쪽은 지금 리스트도 아니고 그런데 x는 무조건 a로 바꿔라. 그런 말입니다. 자 하는지 볼까요? 이게 참 되는 게 신기한데 이렇게 하면 x는 무조건 a로 바꿔줍니다. 똑같죠, 요거 a로 바꾼 거랑. 이게 언제 유용하게 쓰이느냐 x를 일일이 숫자를 넣을 필요 없이 그냥 x는 10이라고 넣고 계산 좀 해줘. 그러면 121 바로 나오죠. 이게 그래서 간단한 거 사용할 때 아주 편합니다. 이번에 약간 그 똑같은데 이거 curly bracket 넣어도 값은 똑같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거나 한 원소가 있을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x가 10일 때도 보고 싶고 x가 1일 때도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려면 요렇게 치시면 안 되고 요렇게 치시면 x가 10일 때 것만 답을 주고 요렇게 curly bracket 안에 각자를 집어넣어서 요렇게 이렇게 curly bracket을 리스트처럼 해 주셔야지 리스트로 답을 만들어 줍니다. 10일 때 121, 1일 때 4.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저희도 옛날에 2차 방정식, 뭐 연립 방정식, 기타 등등 하면서 풀 때 solve라는 걸 사용해 드렸습니다. 이 방정식이 이 식이 0과 같이 될 때 동고동했을 때 0과 같이 되는 x 값을 보여줘. 그리고 나온 답을 solve이라는데 지금 지정을 해줄 겁니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답이 이런 식으로 화살표 나와서 replacement로 사실 rule로 나왔습니다. rule 이런 걸 rule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왼쪽은 오른쪽과 똑같이 해라. 요렇게 나왔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걸 sol로 받았죠. 요걸 sol로 받았는데 이거 딱 보면 요 위에서 했던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지 않습니까? 결국 나는 이 답을 두 개를 알기 때문에 본식에다가 넣으면
제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둘 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스먼트로 딱 나오죠. 제로, 제로. 이 식에다가 요거 넣고 요거 넣고 하면 둘 다 제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화살표 된 거 싫고 그냥 값 두 개만 딱 보여주세요. 답 두 개만 보여주세요. 어차피 x가 1로 가는 거니까 x에 그걸 바꾸면 그 답 두 개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숫자로만 답을 가질 수도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자 이제 이 패턴의 헤드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헤드라는 것이 있는데 매스매티카의 보통 표현들은 모두 다 이렇게 무슨 함수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f였다고 하면 f 그다음에 괄호 열고 안에 변수 집어넣듯이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넣는 식입니다. 뭐 테이블도 그랬고 뭐 플러스도 그렇고 이때까지 사용한 모든 것 매스매티카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또 익스프레션 안에 또 똑같이 생긴 비슷하게 생긴 뭐 익스프레션이 이런 뭐 g 괄호 열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무슨 러시아 인형처럼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익스프레션 안에 또 이런 폼 그 자체가 또 들어가고 또 그 안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sign이라는 이 펑션 헤드에 이걸 펑션 헤드라 그럽니다. 헤드 왜? 저 앞에 있으니까 헤드. 그 안에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익스프레션을 또 까고 보니까 코사인이라는 펑션 헤드가 들어가 있고 안에 또 아르규먼트가 있는데 그것도 또 까고 보니까 또 무슨 이렇게 탄젠트가 있고 이거는 파워죠. 파워 등등이 있어서 뭐 그렇다. 이게 이제 매스매티카의 익스프레션 하는 방법인데 심지어 숫자도 헤드가 있습니다. 리스트도 헤드가 있고 리스트도 저희들이 그냥 쓰기에는 리스트 그냥 이제 커리 브라켓 열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고유의 헤드가 있습니다. 리스트의 고유의 헤드는 이름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엇의 헤드일까요? 라는 것을 이제 알려면 헤드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헤드라는 명령어를 쓰고 그 안에다가 무엇이 뭐 헤드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을 집어넣으면 헤드가 나옵니다. 리스트. 이거 리스트구나. 어. 그래서 헤드가 리스트구나 이렇게 알고 이 같은 경우는 헤드가 안에 이제 펑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헤드가 f입니다. f. 즉 펑션 이름이 어떻게 생각하면 헤드입니다. 헤드. 이 같은 경우 이제 플러스로 문자로 쭉 더하니까 치시면 이제 플러스가 헤드입니다. 헤드가 플러스입니다. 이게 숫자가 들어가면 약간 달라집니다. 왜?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른 헤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결과가 A, B, C 똑같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똑같으니까 이제 플러스가 헤드고 심지어 제가 숫자에도 헤드가 있단 말했죠. 그 매스매틱에는 네 가지 타입의 숫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터절 정수죠. real 이게 실수죠. 그다음에 rational 이게 분수죠. 유리수죠. complex는 허수죠. 크게 보면 이게 보통 수학책에서 배울 때는 이 컴플렉스 복소수 안에 사실 뭐 실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실수 안에 뭐 유리수, 정수, 기타 등등 무리수 쭉쭉쭉쭉 다 들어갑니다. 뭐 물론 매스매티카에서도 도메인을 말할 때는 그게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헤드를 말할 때는 숫자의 헤드를 말할 때는 인터저는 진짜 우리가 아는 12, 1, 2, 3, 4 정수 이게 인터저입니다. 리얼은 이렇게 소수점 찍는 넘버들 쭉 나오는 거 뭐 3.14, 159 기타 등등 해서 그게 리얼이고 12는 리얼이 몬데입니다. 헤드만 가지고 따질 때는 레셔널은 이게 분수밖에 안 됩니다. 헤드로 따질 때는 뭐 나중에 도메인으로 따지면 안 그렇지만 헤드로 따질 때는 컴플렉스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정수인 헤드 10을 넣었죠. 10 정수죠. 헤드가 인터저 나오죠. 3 나누기 10 분수죠. 나오죠. 10,2 얘는 소수죠. 나오죠. 리얼이라고. 얘는 허수죠. 컴플렉스라고 나오고 복소수 컴플렉스. 이는 스퀘어 루트 오브 2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산을 보십시오. 이게 재밌습니다. 이건 파워라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 같지만 이거는 아직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 이밸류에이트가 안 된 상태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심볼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또는 숫자들이 어떤 파워라는 펑션 다른 펑션에 의해서 조합된 것입니다. 제가 그걸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 쓰고 쓰면 일단 파워 나온 거는 봤었고 그다음에 그냥 그 바로 옆에 이 숫자를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안에 있던 거. 그다음에 풀폼이라고 풀폼 치시면 진정한 이 숫자가 매트매틱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헤드가 파워였죠. 숫자는 그대로 이거는 그대로 나오고 숫자는 evaluate가 이렇게 계산이 안 돼서 그대로 그냥 루트 2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안에서 가지고 있느냐 매트매틱 안에서는 이거는 가만히 보면 2라는 숫자의 파워는 그 자승 올라가는 거죠. 2의 몇 승 하는 거죠. 2의 몇 승이냐? 2의 rational은 분수니까 분수 1, 이면 2분의 1입니다. 이는 2의 2분의 1승이다. 매스매틱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수를 이 루트를 이렇게 n이라고 그 이제 숫자를 나타내 준 n이 있지 않습니까? 요 명령어를 써서 n이라고 써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스퀘어 루트니까 스퀘어 루트 딱 치고 요렇게 숫자로서 보여줘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얘의 헤드는 이 전체의 헤드는 숫자가 됩니다. 이상한 파워가 되는 게 아니라. 자, 해보겠습니다. 자, real 맞죠? 1.42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소수니까 real이죠. 이쪽 감이 좀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square root of 2라고 무조건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딱 계산이 되어서야만이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파이도 마찬가지. 파이는 그냥 심볼일 뿐입니다. 파이는 아무리 지어줘도 심볼입니다. 심볼인데 계산을 할 때는 뭐 파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들어가겠죠. 근데 심볼이고 이렇게 evaluate이 딱 됐을 때 비로소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했었냐 제가 이 헤드를 패턴에 또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x라는 이름의 이 패턴 블랭크 하나 원소 하나를 헤드는 오른쪽에 딱 답니다. 인터저 헤드가 있었죠. 이렇게 딱 되면 이 원소 하나는 x라는 이름을 가진 이 원소 하나는 인터저밖에 안 봅니다. 인터저만 받아들이고 다른 애들은 다 리젝트 시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순서상들이 여러 개 있는데 처음은 뭐 z 옆에 인터저, 그 다음은 z 옆에 분수, 그 다음에 z 옆에 소수, 그 다음에는 무슨 변수, 문자, 그 다음에 심볼, 기타 등등 해서 쭉 있습니다. 그 케이스 있으니까 뽑아줘. 뭘 뽑아주느냐? 총 원소가 2개니까 아무거나 다 뽑아줘. 자, 뽑습니다. 있는 거 싹 다 나왔죠. 전부 다 2개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거 하나 뽑고 두 번째 거는 인터저 헤드를 가진 애만 뽑아줘.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인터저를 가지고 있는 애는 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원소에서. 자, 보겠습니다. z,3 나오죠. 이게 아주 파워풀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는 뭐 무조건 유리수 rational 한 넘버 유리수만 보여줘. 두 번째가 나오죠. 얘만 다 뽑았죠. 이제 감이 좀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수인 것만 뽑아줘. 3.2, 1.2.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수 안에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 뭐 유리수, 기타 등등해서 다 요거 원래 이랬구나. 잠시만요. 이게 실수인 것만 딱 이게 소수인 것만 뽑아줍니다. 이게 실수 안에는 수학적으로 보면 사실 정수도 포함되고 유리수도 포함되고 쭉쭉쭉쭉 다 포함되겠지만 헤드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딱 소수인 것만 real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이 당연히 안 되고 k 당연히 안 되고. 근데 파이를 숫자로 evaluate를 하고 나면 됩니다. 이제 심볼이 뭐가 있나 볼까요? 어떤 애들이 심볼인지. k 이런 변수, 파이 이런 애들도 심볼입니다. 심볼이라는 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링은 심볼이 아닙니다. 스트링이라는 따로 새로운 헤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표 안에 들어간 건 무조건 스트링입니다. 얘는 뭐 변수로 지정도 안 되고 항상 그대로 이렇게 살아서 남아가는, 즉 뭐 문자,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뭐 책에 있는 글처럼 이런 것들은 스트링인데 다운표에 들어가면 무조건 스트링입니다. 숫자든 뭐든 다운표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스트링. 자, 그렇게 됐고 스트링을 뽑아주세요 하려면 이제 스트링 헤드를 치시면 되고, 이제 헤드의 사용법이 약간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걸 했느냐, 뭐 물론 이건 나름대로 아주 효과가 많지만 이제 진짜로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펑션 지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펑션 할 때 그때 우리가 펑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스퀘어 브래킷을 열고 x 또는 무슨 변수 이름 자기가 쓸 걸 쓰고 제가 그 밑에 밑줄 하나 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요거 콜론 들어간 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것도 아직 뭐 그건 다음에 드릴 거고, 일단 요 왼쪽에 있는 거 요 안에 거 봅시다. x 밑에 밑줄 건 거,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
그냥 밑줄이 아니라 이게 패턴입니다. x라 그 아무 원소나 하나 올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을 x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맥락이 딱 통하죠. 얘의 펑션 헤드는 당연히 f1. 이름은 f1. 자, 그렇게 해서 뭐 이 무슨 펑션이 안에 들어온 거는 하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프레임을 씌워줘 이런 말이죠. 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f1 치고 뭐 하하 치면 하하에 이제 프레임을 씌워주는 거. 그 이제 이 F1이 이제 맵을 사용해서 여러 개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 각자 하나씩 프레임을 만들어 주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각자 하나씩 이제 프레임을 다 만들어 주죠. 똑같은 펑션인데 이름은 F2라 붙이고 이번에는 그 X 밑에 bar 긋고 헤드를 달아줍니다. 인터저 하고 똑같이 프레임이라고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예상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저인 애들만 박스를 씌워줍니다. 상당하죠 이거. 이거 아주 파워풀합니다. 인터저인 애들만 이렇게 헤드로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조건으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펑션 10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얘는 우리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다 비슷합니다. 이게 왜 패턴이기 때문에 같아야만 합니다. 이거 같은 패턴이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펑션 10 안에는 이제 변수가 하나인데 원소가 하나 들어가는데 x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x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x라고 하고 그 x가 0보다 작으면 -2x라고 하더라. 결국 이게 절대값 2x랑 똑같죠. 그렇게 같은 펑션 이름인데 조건을 달리 해서 이렇게 펑션을 흡사 두 개를 지정하듯이 한 펑션을 두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를 딱 그려보면 이거 뭐 절대값 기울기가 인 2x랑 비슷한 게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딱 나옵니다. 이제 왜 이게 패턴인지 아시겠죠? 이게 펑션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서클이 컴플리트합니다. 근데 이거 슬래시 그다음에 세마이콜론 이 조건을 달아주는 이거 where 이거는 어디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아르규먼트 안에 안 들어가도 되고 제일 밖에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밖으로 제일 끝에 갖다 보낼 수도 있고 이거 두 개 같다는 거. 그래서 뭐 왼쪽이 좀 보기가 너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뭐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예, 간단합니다. 자, 다 됐네요. 아, 좀 길었는데 오늘 이게 패턴이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이 수학적 디지털 툴에는 잘 없습니다. 뭐 매트매티카에는 있고 모르겠습니다. 매트랩, 뭐 메이플, 뭐 오리진 기타 등등 이골 기타 등등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패턴이 발전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매트매티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트매티카만의 꽃입니다. 꽃. 아주 이 환상적인 꽃입니다. 이게. 그래서 패턴을 잘 사용하시면 정말 힘들게 수학적으로 진짜 힘든 일들을 의외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을 사용하시면. 왜? 이걸 수학적으로 안 보고 이제 패턴적으로 보는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쉬워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계산상으로는 복잡한데 패턴상으로는 아주 쉬워지는 경우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턴 저희는 근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점점 더 복잡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매트매틱을 만든 회사 월프램에서 웹사이트 가보시면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온라인에서 그냥 공짜로 볼 수 있게끔 튜토리얼을 만들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진짜로 좋으니까 여기 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꼭 한 번씩들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한 50장인가 챕터 수가 한 50챕터인가 있는데 제가 하던 거랑 좀 약간 비슷합니다. 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영어로 되어 있고 거기 가면 이제 문제들도 있고 답도 있고 기타 등등 해서 뭐 아주 잘 해놨으니까 패턴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글로 가셔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도 뭐 기회가 있으면 조금씩 더 패턴의 그 다른 수준이 약간 더 높은 패턴의 사용법 뭐 또는 약간 다른 패턴의 사용법 등등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이때까지 존니였습니다. 연습 문제 제가 곧 포스팅할 예정인데 꼭 들어오셔서 풀어보시기 바라고 강의 노트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강의 노트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